만성 콩팥병 관리는 이해, 생활습관, 약물, 합병증 관리의 통합적 접근.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거나 콩팥 손상의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피로, 부종, 빈혈,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결국 투석이나 콩팥 이식과 같은 심장 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은 조기 발견과 더불어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만성 콩팥병의 단계별 이해를 시작으로 질병 관리의 필수적인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의 종류와 원칙, 그리고 주요 합병증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만성 콩팥병의 단계별 이해.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의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콩팥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단계는 eGFR 90ml/min 이상이고 콩팥 손상이 있으나 콩팥 기능은 정상 또는 증가합니다. 콩팥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인 단백뇨, 혈뇨, 영상학적 이상, 조직 검사 이상 등이 나타나지만 콩팥 기능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콩팥 손상의 원인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콩팥 손상 진행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콩팥 기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2단계는 eGFR 60에서 89ml/min으로 콩팥 손상이 있고 콩팥 기능이 약간 감소하여 콩팥 기능이 정상보다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콩팥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 관리와 함께 콩팥 보호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강조됩니다. 3단계는 eGFR 30에서 59ml/min으로 콩팥 기능이 중등도 감소하여 3호단계는 eGFR 45에서 59ml/min 3B단계는 eGFR 30에서 44ml/min으로 콩팥 기능이 중등도로 감소하여 빈혈, 고혈압, 칼슘, 인 대사 이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합병증 관리와 함께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신장 전문의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4단계는 eGFR 15에서 29ml/min으로 콩팥 기능이 고도 감소하여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로 다양한 합병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 위험이 매우 높으며 투석이나 콩팥 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에 대한 사전 준비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전문의와의 긴밀한 상담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5단계는 eGFR 15ml/min 미만 말기 신부전으로 콩팥 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콩팥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핵심 관리 전략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만성 콩팥병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축은 바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이는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1. 식이요법인 콩팥 부담 줄이기의 핵심. 콩팥 기능에 따라 개인별 맞춤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저염식으로 나트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목표는 하루 소금 섭취량 5g으로 나트륨 2000mg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와 부종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실천 방법은 국찌개, 라면 등 국물 음식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 염장 식품 섭취를 피합니다.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등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음식 조리 시 소금 대신 마늘, 양파, 고춧가루, 허브, 식초 등을 사용하여 맛을 냅니다. 식탁에서 소금,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 사용을 자제합니다.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대사산물이 축적되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권장량은 콩팥 기능 3단계 이상에서는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별 단백질 섭취량인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적정 섭취량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양질의 단백질인 생선, 살코기, 두부, 콩류, 계란 흰자 등을 섭취하고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저단백 식사는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 능력이 감소하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 식품은 바나나, 오렌지, 키위, 참외, 토마토, 시금치, 버섯, 호박, 감자, 고구마, 잡곡밥, 초콜릿 등이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조리법은 채소나 감자 등을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데쳐서 사용하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통조림 과일이 생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 섭취 조절입니다. 콩팥 기능 저하 시 인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 인 수치가 증가하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한 식품은 가공식품인 햄, 소시지, 치즈, 어묵, 통조림, 유제품인 우유, 요구르트와 견과류, 씨앗류, 초콜릿, 탄산음료인 특히 콜라 등이 인 함량이 높습니다.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콩팥 기능과 소변량에 따라 수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진행된 단계 특히 소변량 감소, 부종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여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량 500에서 700ml 정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과 심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2. 금연 및 절주. 흡연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고 콩팥병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콩팥 기능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 조절, 체중 관리,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어 콩팥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종류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 및 시간은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 나갑니다. 주의사항은 콩팥병 진행 정도와 동반 질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합니다. 운동 중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4.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 콩팥병의 위험 인자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콩팥 기능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2.5. 충분한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만성 질환 관리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질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필요시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성 콩팥병의 약물 관리. 만성 콩팥병의 약물 치료는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고 다양한 합병증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혈압 강화제. 고혈압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자 악화인자이므로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및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콩팥 보호 효과가 뛰어나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완화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는 다른 혈압 강화제와 병용하여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주의사항은 약물 복용 후 혈압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립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일부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2. 혈당 강화제 당뇨병 동반 시. 당뇨병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의 1차 약제로 사용되지만 콩팥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SGLT2 억제제는 혈당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콩팥 보호 및 심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나 최근 만성 콩팥병 동반 당뇨병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콩팥병 환자에게도 콩팥 보호 목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혈당 강화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일부 제제는 콩팥 보호 및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인슐린은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될수록 인슐린의 작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콩팥 기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혈당 강화제 종류와 용량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장 전문의 및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 선택 및 용량 조절을 해야 합니다. 3.3. 고지혈증 치료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4. 빈혈 치료제. 콩팥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 분비 감소로 인해 빈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철분제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확인되면 경구 또는 정맥 철분제를 투여합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제제는 콩팥에서 EPO 생성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 사용되는 주사제입니다. 주의사항은 EPO 제제는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압 및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3.5. 칼슘 인 대사 조절제.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칼슘, 인 불균형과 골 질환을 관리합니다. 인 흡착제는 식사 중 섭취한 인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중 인 수치를 낮춥니다.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칼슘 모방제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사항은 약물 복용 후 칼슘, 인, PTH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3.6. 대사성 산증 치료제.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의 산성화를 교정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 제제는 혈액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4. 만성 콩팥병의 주요 합병증 관리. 만성 콩팥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1. 고혈압 관리. 목표 혈압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등에 따라 개별화된 목표 혈압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 원칙은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등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혈압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4.2. 단백뇨 관리. 단백뇨는 콩팥 손상의 중요한 지표이자 콩팥병 진행의 위험 인자입니다. 관리 원칙은 ACEI 또는 ARB를 사용하여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최근에는 SGLT 억제제가 단백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단백 식사도 단백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4.3. 빈혈 관리. 관리 원칙은 철분 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제를 보충하고, 콩팥에서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성이 부족한 경우 EPO 주사제를 투여하여 혈색소 수치를 목표 범위로 유지합니다. 4.4. 칼슘, 인대사 이상 및 골 질환 관리. 관리 원칙은 인 제한 식사, 인 흡착제 복용, 활성형 비타민 D, 제제 투여를 통해 혈중 인과 칼슘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합니다. 4.5. 부종 및 체액 과다 관리. 관리 원칙은 저염식과 수분 섭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뇨제를 사용하여 체내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4.6. 심혈관 질환 관리.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 원칙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필요시 아스피린 등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7. 전해질 불균형, 특히 고칼륨 혈증 관리. 관리 원칙은 저칼륨 식사를 통해 칼륨 섭취를 제한하고 필요시 칼륨 흡착제를 사용합니다. 심각한 경우 긴급 투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검진 및 모니터링. 만성 콩팥병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혈액 검사 시 사구체 역과율, 크레아티닌, 요소질소를 포함하여 혈당,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 칼슘, 인과 혈색소, 페리틴, 철분, 부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콜레스테롤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 시 단백뇨 측정지표인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B, 24시간 소변 단백과 혈류 여부를 확인하여 콩팥 손상 정도와 진행 속도를 파악합니다. 혈압 측정은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고혈압 조절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중 측정은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및 체액 과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 검사인 콩팥 초음파, CT 등은 콩팥의 크기, 모양, 구조적 이상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6. 말기 신부전 대비 및 신장 대체 요법.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이 되면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석 또는 콩팥 이식에 대한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장 대체 요법의 종류. 혈액 투석은 병원에서 주 2에서 3회, 4에서 5시간 동안 혈액을 걸러주는 방법입니다. 복막 투석은 환자 스스로 집에서 복강에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하는 방법입니다. 콩팥 이식은 기능이 저하된 콩팥 대신 건강한 콩팥을 이식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 교육 및 상담 신장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상담하여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 준비 과정, 삶의 질 변화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동반 질환 관리. 말기 신부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동반 질환인 심혈관 질환, 감염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합병증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7. 결론. 만성 콩팥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삶의 동반자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모니터링, 철저한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절주, 그리고 필요에 따른 약물 치료와 합병증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성 콩팥병 환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신장학회 전문가들이 만든 하이디 앱을 설치하여 음식의 칼로리를 측정하여 적정한 음식 섭취량을 관리하여 식이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